안녕하세요. 김용태의 하프타임 공략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앞서가는 안목 MBN골드 김용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에 해결하고 왔다면 김용태 매니저님께서는 오늘 어떤 섹터와 종목에 집중해보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그리고 후속 전략까지 꼼꼼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리뷰 준비를 했고요. 첫 번째입니다. 네, 양자무 보안 관련주 그중에 대장격인 엑스게이트 저희가 가지고 있었고요. 무려 109%의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동안 수익률이 점점 높아져가는 것이 보일 때마다 대단하고 또 뿌듯하기도 했었는데요. 전망도 좋고 욕심이 더 나기는 합니다. 목표가 올려 잡아봐도 될까요?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지만은 저희가 일단 만원권까지 목표가를 잡아놓으면서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절반은 또 보유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절반을 기점으로 해서 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서 좀 보유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보안이라든지 양자 컴퓨팅 관련된 기업들이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모처럼 또 시장이 또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한번 저희는 절반을 수익 실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은 그대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좀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목표가 10,000원이었는데 11,000원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할 거고요. 이 자리에서 9,500원까지만 딱 지지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이탈하는 자리에서는 전량 다 매도하면서 수익을 실현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나머지 물량은 11,00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게이트뿐만 아니라 양자 컴퓨팅 관련된 보안 관련된 종목들 또는 뭐 드림 시큐리티라든지 우리네 이런 종목들도 후발주로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못 잡았다라고 하시면 다음 후속주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전에 절반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했고 수익 극대화를 위해서 11,000원까지 목표가 올려 잡아봤습니다. 또 9,500원 선에서 매도하는 전략까지 주셨으니까요. 꼼꼼히 체크해 보시죠. 네, 두 번째입니다. AR 관련주죠. 클라우드, 메타버스, 또 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 SP소프트. 바로 전 시간 저번 주 금요일에 매수를 했고요. 현재 8%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후속 전략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를 했는데 좀 아쉽게 10,000원까지 목표가를 설치를 좀 못했어요. 9,640원인가 좀 다소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도 금요일장에서 강한 슈팅이 나왔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양봉으로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AI 키워드 또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SP소프트를 이전해서는 이스소프트라든지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고 왔다면 그 다음 후속주로서 SP소프트가 올라올 것이다 라고도 말씀드렸는데요. 아직까지 전고점을 뚫어넣긴 했지만 안착은 못했어요. 그래서 안착만 한다라고 하면은 계단식 상승으로서 또 한번 추가적인 상승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연히 11,000원, 12,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에서는 AI에 대한 키워드를 중점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파생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또는 로봇, 자율주행 이런 테마들이 계속적으로 순환매를 돌리면서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SP소프트도 기정한 조정을 받은 만큼 또 한 번 강한 시세를 불출할 수 있을 거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서 목표가까지는 홀딩하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10,000원까지 계속 홀딩 해보자. 그리고 달성을 한다면 12,000원까지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전략도 참고해 보시죠. 네, 그렇다면 세 번째 종목 리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지만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세종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유라테크 정책 테마주로도 분류가 됐었습니다. 12월 10일 매수 후 9%의 수익을 냈는데요. 현재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은 유라테크는 자동차 부품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정치 테마주라고 엮여놓으면서 아무래도 이제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세종시 관련주로서 대장주를 유라테크로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어떻게 대표직을 내려놓는 모습 때문에 조금 악재로는 반항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여당에서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야당 측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라고 했을 때 가정을 했을 때는 당연히 국회가 이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부동산 지분 투자를 하고 있는 유라테크가 가장 대장주로서 올라올 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유라테크는 지금은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분간 이런 조기 대선 관련돼서 정치나 정책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순환매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는 홀딩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고요. 일단은 윗꼬리
물을 달고 나서부터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매집을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목표가까지 홀딩하시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해보는 전략으로 가져가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양당 모두에서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려는 노력이 또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계속 홀딩하는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장에는 어느 섹터와 또 종목에 편입해보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섹터는 어디에 주목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열어보시죠. 네, 정책 관련주로 또 향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기대감에 정책 관련주들 계속 모멘텀 받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 정책주를 좀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최근에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는 정치 테마주, 정책주들을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세가 단기적으로서 좀 수급이 좀 쏠리는 쪽에서 관심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짧은 시간 안에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섹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찬가지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대통령 탄핵이 가결이 되면서 아무래도 조기 대선에 대해서 관심이 시장에서 쏠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물론 인맥주들은 오늘은 좀 더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쪽으로서 수급이 정책주로서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정책주들에 대해서 급등하고 있는 모습에서 오늘이라든지 이번 주는 한 주간은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거로 보여집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부에서 지금 현재 있는 현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자리 사업에 대한 채용 인원을 117만 명에서 123명으로 늘리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저출산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 이런 정책적인 모멘텀이 있는 섹터들은 당분간은 상승세가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오픈롤을 또 매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픈롤도 당연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IB경영이라든지 사람인 기타 등등에 대한 이런 일자리 창출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은 고점에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후발주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 관련해서 또 후발주는 또 어디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이번 종목은 어디를 가져오셨을까요? 바로 한번 열어보시죠. 네, 오늘의 대표적인 종목은요, 대성창투입니다. 중소기업 그리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은 창투사들에 대한 종목들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과거에서도 그랬지만은 항상 대선이 있을 때마다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대장주를 영입했던 게 대성창투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 컨설팅 전문이겠지만은 이런 창업적인 투자 사업을 또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하고 또 같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이런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는 이번 현 정부도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지난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소와 벤처 기업에게다가 특별 자금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검토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과 야당의 측에서는 당연히 이번 대선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저출산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일자리 창출 관련돼서도 당연히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탄핵은 이제 가결은 됐지만 아직은 이제 헌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대선을 논의하기는 좀 이른 감은 있어요. 하지만 기간적인 것을 최대한 180일에서 뭐 그 정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조기 대선이 빠르면 6월이나 또 7월에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대선 관련돼서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정부 정책의 수혜주이긴 하지만 현 정부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오히려 더 좋을 것으로 보니까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요. 마찬가지로 이날도 역시나 그날 지난주부터 좀 악재 터지고 났을 때 대성창투가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나서부터 기간 조정 나오고 나서부터 이틀 연속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맥주에서 수급이 정책주로 쏠리다 보니까 오늘도 강한 슈팅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현재가 매수 한번 편입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저는 직전 고점으로 넘어가는 자리, 지금 현재가 지난 과거에 있는 저항 매물들을 전부 다 돌파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목표가 2,700원까지 상향 조정하면서 대응하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 라인은 1,900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기 대선 기대감에 조금 빠르게 일자리 관련해서 또 현재 정부와 관련한 정책 관련 대성창투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너무 아쉽습니다. 기회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아쉽지만 무료 방송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또 이제 시장을 보다가 또 어떤 흐름들에서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이 보일 때 오후 3시 45분에 또 마감 방송을 또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내일 때 녹색
녹색밴드에다가 시간과 링크를 게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이텍 녹색밴드에서 김문태 검색하셔서 많이들 찾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웅태 매니저님의 녹색 밴드를 통해서 3시 45분에 방송할 수도 있으니까요. 관련 소식 받아보시죠. 지금까지 김웅태 하프타임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